청계산 입구, 수많은 등산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야! 어딜 더러운 손으로 만져? 이게 2천만 원짜리야. 너 같은 게 평생 구경이나 할 수 있는 가방인 줄 알아? 고작 가방에 난 흠집 하나 때문에 칠순이 다 된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뺨까지 맞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등산회장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이 초라한 여인이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MJ그룹 청금자 회장이 가장 아끼는 사돈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감히 내 사돈의 얼굴에 손을 대! 피눈물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마. 잠자던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하룻강아지의 최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계산 입구 만남의 광장은 주말을 맞아 몰려든 등산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광장 한 구석 벤치에 앉은 박순심의 얼굴에는 땀방울만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박순심은 낡은 등산 조끼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훔치며 발 아래 놓인 거대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박순심이 쭈그려 앉아 김밥 30줄이 담긴 스티로폼 박스와 얼음물이 꽉 찬 아이스박스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회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얼음물에 물방울이라도 닦아놔야지. 회장님이 물기 묻은 거 질색하시는데. 박순심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김밥을 줄 맞춰 정리하는 손길만은 야무지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광장 저편에서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거리는 유명 브랜드의 신상 등산복을 휘감고 진한 화장에 선글라스까지 낀 청솔의 회장 최영숙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최영숙은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듯 또각또각 등산화 소리를 내며 박순심이 있는 벤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영숙이 선글라스를 코끝으로 살짝 내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총무, 지금 뭐해? 회원들 오고 있는데 아직도 김밥 정리가 안 끝난 거야? 박순심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어요? 버스가 조금 밀리는 바람에 제가 늦었습니다. 금방 다 합니다요. 최영숙이 혀를 차며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 박순심이 깔아놓은 돗자리 정중앙 가장 깨끗한 자리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검은색 가죽에 금장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이었습니다. 최영숙이 손부채질을 하며 박순심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그냥 가방인 줄 알아? 이번에 백화점 오플런에서 겨우 구한 한정판이야. 2천만 원도 넘는 거라고. 흙 묻으면 박 총무가 책임질 거야. 김밥 냄새 안 배게 저기 끝으로 좀 치워. 박순심이 황급히 김밥 박스를 돗자리 구석으로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네네. 귀한 가방인데 당연히 조심해야죠. 제가 얼음물부터 하나 드릴까요? 박순심은 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스박스에서 가장 차가운 물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산의 회원들이 하나둘씩 도착하며 최영숙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한 회원이 최영숙의 가방을 가리키며 호들갑을 떨며 물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이게 그 대기만 1년 걸린다는 그 가방이에요? 세상에 윤기가 흐르는 것 좀 봐. 최영숙이 으쓱한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뭐, 우리 남편이 기죽지 말고 다니라고 사주더라고. 사실 등산 올 때 들기엔 좀 그렇긴 한데 차에 두기도 불안해서 들고 왔지. 회원들이 가방을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린 사이
박순심은 회원들에게 나눠줄 물병을 양손 가득 들고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박순심이 조심스럽게 발을 떼며 말했습니다. 자, 회원님들 목마르시죠? 물 먼저 받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아둔 등산 스틱에 박순심의 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박순심이 어머나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박순심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들고 있던 물병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고 하필이면 그 물병이 돗자리 상석에 모셔져 있던 최영숙의 가방 위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묵직한 물병이 가방 모서리를 강타하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영숙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최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낚아채듯 들어 올렸습니다. 아, 내 가방, 내 가방. 박순심이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발이 걸려서 그만. 최영숙이 가방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죄송? 지금 죄송이라는 말이 나와? 여기 봐. 여기 기스 난 거 안 보여? 이거 어쩔 거야. 2천만 원짜리라고. 사실 가방에는 육안으로 식별하기도 힘들 만큼 미세한 자국이 났을 뿐이었지만 최영숙에게는 그것이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일인 양 난리를 피웠습니다. 주변 등산객들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웅성거리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심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며 울먹였습니다. 제가 닦아드릴게요. 정말 몰랐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회장님. 박순심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닦으려 손을 뻗자 최영숙이 눈을 부라리며 박순심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치워. 그 더러운 손수건으로 어딜 만져? 더 망가뜨리려고 작정했어? 최영숙의 손에 들려있던 등산 장갑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박순심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최영숙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남의 귀한 물건을 이렇게 다뤄? 칠칠맞게 늙어서는 돈도 없는 게 몸으로 때우지도 못할 사고만 치고 다녀. 박순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정교육 운운하는 모욕을 듣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심은 혹여나 이 일이 소문이 나서 사돈댁이나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박순심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변상해 드려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형편이 안 돼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순심이 무릎을 꿇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줌마 너무하네. 실수로 그런 걸 가지고 무릎까지 꿇리나? 그러게 말이야. 돈 좀 있다고 유세가 대단하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최영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했는지 분노의 화살을 온전히 박순심에게 돌렸습니다. 최영숙이 박순심의 턱을 치켜 올리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잘했다고 동네방네 떠들게 만들어? 내가 우스워? 그리고는 짝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청계산 입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영숙의 손바닥이 박순심의 왼쪽 뺨을 그대로 강타한 것입니다. 박순심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고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쥐었습니다. 주변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영숙도 자신이 너무 흥분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표정을 고치고 뻔뻔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최영숙이 코웃음을 치며 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뭐해?
출발 안 하고 오늘 기분 다 잡쳤네. 박총무는 여기 남아서 짐이나 지키고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최영숙이 획 몸을 돌려 산 쪽으로 걸어가자 회원들도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박순심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붉게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질 뿐이었습니다. 근처 관리사무소 지붕 아래 설치된 CCTV만이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 으리으리한 담장과 육중한 대문들이 즐비한 골목길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순심은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목에는 두꺼운 스카프를 칭칭 감아 얼굴을 반쯤 가린 채 MJ그룹 저택의 높은 담벼락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반찬 보따리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순심이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손을 거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민지가 얼굴 보면 놀랄 텐데. 그냥 경비실 앞에 두고 가야겠다. 박순심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경비실 옆 화단으로 다가가 반찬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보따리 위에는 민지야, 꼬막 묻혔다. 밥 잘 챙겨 먹어라. 엄마가 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순심이 쪽지를 한번 쓰다듬고는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얼른 가자. 사돈 어른이랑 마주치기라도 하면 큰일이지. 박순심이 종종 걸음으로 언덕길을 내려가려는 찰나 저택의 자동문이 웅장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동시에 검은색 마이바흐 차량 한 대가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오려다 말고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박순심의 뒷모습을 비추며 끼익하고 멈춰 섰습니다. MJ그룹 청금자 회장의 차였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청금자가 안경을 벗으며 창밖을 주시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저 촌스러운 꽃무늬 보따리가 눈에 익었습니다. 청금자가 운전기사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세워. 차 문이 열리고 청금자가 우아하지만 다급한 동작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 차림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청금자가 도망치듯 멀어지는 박순심의 등 뒤에 대고 불렀습니다. 사부인, 거기 계신 거 사부인 맞죠? 박순심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못한 채 제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박순심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하필 있게. 청금자가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박순심에게 다가왔습니다. 청금자가 박순심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셨으면 배를 누르시지 왜 짐만 두고 가십니까?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시죠. 박순심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스카프를 더 끌어올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감기 기운이 심해서요. 옮으면 큰일 나잖아요. 얼른 들어가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박순심이 황급히 청금자를 지나쳐 가려 했지만 청금자의 매서운 눈썰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박순심의 눈가가 붉게 짓무른 것이 청금자의 눈에 포착된 것입니다. 게다가 박순심이 말을 할 때마다 입가에 칭칭 감은 스카프 위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청금자가 박순심의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부인, 저 좀 보세요. 감기 때문이 아니죠? 무슨 일 있으십니까? 박순심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말 별일 아니에요. 그냥 넘어졌어요. 민지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민지한테 말하지 말라는 말에 청금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자식이 알면 안 되는 상처라는 뜻이었습니다. 청금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박순심의 턱을 감싸 쥔 채 얼굴을 가리고 있던 스카프를 천천히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스카프가 내려가자 청금자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순심의 왼쪽 뺨에는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붉은 멍으로 남아 있었고 입술 한쪽은 터져서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청금자의 미간이 무섭게 구겨졌습니다. 평소에 냉철하고 차가운 이성이 순식간에 끓어오르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청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박순심의 상처난 뺨 근처를 어루만지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누굽니까? 박순심이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냥 등산회에서 실수가 좀 있었어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회장님, 제발 모른 척 해주세요. 청금자가 박순심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뜨거웠습니다. 청금자가 박순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건 사부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며느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얼굴을 이렇게 만든 작자가 대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박순심은 청금자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살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을 향한 안타까움도 보았습니다. 박순심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청금자가 단단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박순심이 울먹이며 더듬더듬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 등산의 회장이라는 여자가 가방에 흠집 냈다고. 박순심은 본물 터지듯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2천만 원짜리 가방, 무릎을 꿇으라는 강요, 그리고 따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청금자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고 주먹을 쥔 손에는 하얗게 핏기가 가셨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청금자가 깊은 숨을 내쉬며 박순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사부인 눈에서 흐른 눈물, 그 여자는 피눈물로 갚게 될 겁니다. 청금자는 박순심을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우고 운전기사가 아닌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청금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이 전무, 지금 당장 내일 내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청소래라는 등산회와 최영숙이라는 여자에 대해 샅샅이 뒤져. 그 여자가 숨쉬는 횟수까지 알아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전화를 끄는 청금자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거리를 비추는 가로등보다 더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MJ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 집무실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청금자 회장은 창밖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는지 청금자의 눈밑은 조금 어두웠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이 전무가 조심스럽게 결제판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최영숙과 청소래에 대한 조사보고서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질이 좋지 않습니다. 청금자가 돋보기를 고쳤으며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부터 가관이었습니다. 최영숙의 직업란에는 무직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비고란에는 불법 모조품 유통 및 판매 혐의, 상습, 도박, 개 유용 의혹 등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청금자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 이것 봐라. 어제 그 대단하다는 가방도 가짜, 입고 있던 옷도 가짜, 인생 자체가 짝퉁인 여자였군. 그런데 감히 내 사돈한테 가정교육 운운하며 손찌검을 해? 이 전무가 마른 침을 삼키며 덧붙였습니다. 청솔의 회원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껏 등산회 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골목대장 노릇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청금자가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덮으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으로 처리해서는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청금자가 인터폰을 누르며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작은 사모님, 지금 내 방으로 좀 오라고 해라. 잠시 후 며느리 김민지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김민지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두 손을 모으며 다가왔습니다. 김민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청금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로 자리를 옮기며 며느리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최영숙의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와 어제 확보한 만남의 광장 CCTV 캡처 사진을 김민지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청금자가 김민지의 손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놀라지 말고 들어라. 어제 내 친정 어머니가 다녀가셨다. 김민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네, 엄마가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그냥 반찬만 택배로 보낸다고 하셨거든요. 청금자가 한숨을 내쉬며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반찬 두고 가시는 길에 나랑 마주쳤다. 그런데 얼굴이 말이 아니더구나. 김민지의 시선이 청금자가 가리킨 사진에 꽂혔습니다. CCTV 화면을 확대한 사진 속에는 최영숙이 박순심의 뺨을 때리는 순간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김민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지가 사진을 집어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왜 뺨을 맞아요? 누가 감히 우리 엄마를. 김민지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져 사진 위로 번졌습니다. 항상 밝고 명랑하던 며느리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자 청금자의 가슴도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청금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청금자가 단호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울지 마라. 내 눈물 그 여자한테 피눈물로 돌려줄 거다. 내가 다 알아봤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말인데 오늘 저녁에 내 엄마가 겪은 수모 내가 1000배 만배로 갚아줄 생각이다. 너도 동참하겠지? 김민지가 눈물을 벅벅 닦아내며 도끼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절대 용서 못해요. 제가 뭘 하면 되나요? 시키시는 대로 다 할게요. 청금자는 며느리의 결연한 모습에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이 전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전무, 지금 당장 MJ 호텔 지배인한테 전화 연결해. 오늘 저녁에 청소래라는 등산회가 동네 뷔페에서 창립 파티를 한다고 했지? 그 일정을 우리가 낚아채는 거야. 잠시 후 서울의 한 낡은 빌라촌. 최영숙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오징어를 씹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마시다 남은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영숙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뒷자리가 0으로 끝나는 범상치 않은 번호였습니다. 최영숙이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더없이 정중하고 세련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MJ 호텔 예약실입니다. 최영숙 고객님 되십니까? MJ 호텔이라는 말에 최영숙이 벌떡 일어나 앉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네. 제가 최영숙인데요. MJ 호텔에서 웬일로 전화를. 지배인이 곤란하다는 듯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오늘 저녁에 예약하신 행복한 뷔페가 저희 계열사 전산망 오류로 인해 이중 예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영숙이 눈을 치켜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오늘 우리 등산의 창립 기념일이라 회원들 다 불어났는데 이제 와서 취소라니. 이게 말이나 돼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지배인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죄의 의미로 오늘 저녁 행사를 MJ 호텔 본관 그랜드 볼룸으로 업그레이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식사와 주류, 대관료는 전액 무료입니다. 최고급 코스 요리로 준비해 드릴 테니 불편하시더라도 장소만 호텔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숙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MJ 호텔 그랜드 볼룸이라면 재벌들이나 결혼식을 올린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회장이었습니다. 동네 뷔페 예약이 취소된 덕분에 호텔 파티를 공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숙이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것을 참으며 도도한 척 말했습니다. 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알겠어요. MJ 호텔 정도면 우리 회원들 격에 맞으니까 그리로 갈게요. 대신 서비스 확실하게 해줘야 해요. 전화를 끄는 최영숙은 소파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박이다, 대박. 역시 난 하늘이 돕는 여자야. 회원들한테 빨리 자랑해야지. 최영숙은 곧바로 등산의 단체 채팅방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긴급 공지. 오늘 파티 장소 변경. MJ 호텔 그랜드 볼룸. 회장 능력으로 호텔 섭외했음. 다들 제일 비싼 옷 입고 올 것. 늦으면 국물도 없음. 채팅방이 회원들의 환호로 도배되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던 최영숙의 눈에 총무 박순심이라는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최영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어제 자기 기분을 망친 주제에 호텔 파티까지 와서 밥을 축낼 생각을 하니 배가 아팠습니다. 최영숙이 박순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박순심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최영숙이 손톱을 다듬으며 빈정거리는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박 총무 공지 봤지? 오늘 장소 호텔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너는 눈치 없이 껴서 밥 먹을 생각 말고 와서 일이나 거들어. 호텔 서빙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우리 총무 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수학이 넘어 박순심이 당황한 듯 머뭇거렸습니다. 네, 호텔이요? 저는 그런데 갈 옷도 없고 그냥 빠지면 안 될까요? 최영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빠지긴 어딜 빠져? 어제 내 가방 기스낸 거 변상 안 할 거야?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그리고 올 때 절대 꾸미고 오지 마. 일하러 오는 사람이 치장하고 오면 손님들이 헷갈리니까. 제일 허름한 옷, 어제 입었던 그 조끼 입고 앞치마 챙겨서 와. 안 오면 내일 당장 내 딸네 회사 찾아가서 1인 시위할 줄 알아. 최영숙은 박순심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MJ그룹 저택. 박순심은 최영숙의 전화를 받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딸 회사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때 박순심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돈 청금자였습니다. 박순심이 울먹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저 어떡해요? 그 여자가 호텔로 오라는데 제일 허름한 옷 입고 와서 일하래요. 안 가면 민지 회사 간다고. 청금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사부인, 진정하세요.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제일 낡은 옷, 제일 초라한 모습으로 가십시오. 박순심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사돈 어르신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청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사부인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있어야 나중에 저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입니다. 저만 믿고 딱 눈 감고 가 계세요. 제가 민지랑 같이 모시러 가겠습니다. 청금자와 통화를 마친 박순심은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등산 조끼를 꺼냈습니다. 한편 MJ그룹 저택 차고에서는 민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최고급 백화점에서 공수해온 실크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명품 구두가 담긴 쇼핑백들을 차 트렁크에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엄마에게 입힐 날개 옷들이었습니다. 민지가 비장한 표정으로 차 문을 닫자 뒤에서 청금자가 나타났습니다. 청금자는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고 위압적인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청금자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니?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엄마 메이크업 해줄 아티스트 팀도 호텔 대기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청금자가 차갑게 미소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좋아. 법무팀이랑 보안팀도 배치 완료됐어. 이제 쥐새끼가 덫에 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된다. 출발하자. 저녁 6시 MJ 호텔 로비. 평소라면 정숙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흘렀을 호텔 로비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최영숙이 형형색색의 짝퉁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에는 굵은 가짜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어제 그 문제의 가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회전문을 밀고 들어오자마자 호텔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여기 안내하는 사람 없어? 내가 오늘 그랜드 볼룸 빌린 VIP인데 에스코트 안 하고 뭐해? 호텔 지배인이 달려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최영숙은 지배인을 하인 부리듯 턱짓하며 뒤따라 들어오는 회원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맞지? 이 호텔 지배인이 나한테 꼼짝 못하는 거. 내가 여기 회장님이랑 좀 아는 사이라니까 다들 안 믿더니 이제 알겠어? 회원들은 웅장한 호텔 로비에 기가 죽어 최영숙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회장님 진짜 능력자시다. 우리가 회장님 덕분에 이런 호강을 다 하네요. 최영숙은 콧대를 한껏 높이며 로비 중앙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호텔의 주인이라도 된 양 거들먹거렸습니다. 그 시각 호텔 상황실. 수십 개의 모니터 화면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청금자는 팔짱을 낀 채 중앙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영숙이 직원에게 삿대질하며 갑질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청금자가 화면 속 최영숙을 노려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즐겨라. 그게 내 인생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까. 청금자가 옆에 서 있던 보안팀장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박사돈 도착하셨나?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방금 직원 통로를 통해 연 회장 주방 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앞치마 착용하고 계십니다. 청금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섬광이 튀었습니다. 가자. 쇼를 시작할 시간이다. 파티 시작 30분 후 MJ 호텔 그랜드 볼룸. 대한민국 상위 1%만 출입한다는 최고급 연회장은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천장에는 집채만 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도록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놓인 생화 장식에서는 그윽한 꽃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고상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왁자지껄한 소음이 연회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은 한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짝퉁 가방을 흔들어대며 회원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술 기운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거만한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유, 김 사장, 많이 먹어. 이게 한 끼에 30만 원짜리 코스래. 내 덕분에 이런 호사를 누리는 줄이나 알아. 김 사장이라 불린 회원이 입안 가득 고기를 씹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암요, 회장님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런 호텔 구경을 해봅니까? 역시 회장님 인맥이 청와대까지 닿는다더니 진짜였네. 최영숙이 콧방귀를 뀌며 잘난 체를 했습니다. 청와대뿐이야? 여기 MJ그룹 회장님이랑 나랑은 언니 동생 하는 사이라니까. 내가 전화 한 통 딱 하니까 비서실장이 나와서 회장님 원하시는 날짜에 쓰십시오 하고 모셔간 거 아니야. 회원들이 우와 하며 감탄사를 연발하자 최영숙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때 최영숙의 눈길이 연회장 구석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낡은 등산 조끼에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박순심이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박순심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기둥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미간을 찌푸리며 박순심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어이, 박총무, 거기서 뭐해? 군뱅이처럼 서 있지 말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박순심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네. 빈 접시 치우고 있습니다. 최영숙이 성큼성큼 다가가 박순심의 어깨를 툭 밀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여기 구경 온 줄 알겠네. 너는 손님이 아니라 일꾼으로 온 거야. 밥값 하려면 쉴 틈 없이 움직여. 저기 테이블에 와인 쏟은 거 안 보여? 얼른 가서 닦아. 박순심이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박순심이 걸레를 들고 허둥지둥 테이블로 향하자 회원들이 킥킥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저 아줌마는 여기서도 젖골이네. 그러게. 회장님한테 밉보여서 어째. 옷 입은 꼬락선이 좀 봐. 냄새나게 생겼어. 한 회원이 일부러 박순심이 지나가는 길에 발을 쓱 내밀었습니다. 박순심이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들고 있던 쟁반 위에서 포크와 나이프가 와르르 쏟아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쨍그랑 정적이 흐르는 연회장에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영숙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정신 안 차려? 그게 얼마짜리 식기인 줄 알아? 깨지면 네가 다 물어낼 거야. 박순심이 바닥에 엎드려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주워 담으며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침침해서. 최영숙이 박순심의 등 뒤에 대고 혀를 찢찢 찼습니다. 어휴, 저 화상. 내가 자비로워서 써주는 줄 알아.
평생 이런 호텔 문턱이나 밟아보겠어? 고마운 줄 알고 바닥이나 빡빡 닦아. 박순심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눈물방울을 닦아내며 수치심에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팟 하고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자 회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호텔이 왜 이래? 그 순간 웅장하고 장엄한 오케스트라 음악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연회장 입구를 비추는 거대한 핀 조명 하나가 켜졌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MJ그룹 청금자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청금자라는 이름이 호명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영숙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았던 MJ그룹 회장이 진짜로 나타난다는 사실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육중한 양문형 문이 천천히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호원 10여 명이 먼저 들어와 길을 텄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청금자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금자는 짙은 버건디색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이 울리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청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재벌 총수가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최영숙이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 기회야. 회장한테 눈도장 제대로 찍으면 내 인생은 피는 거야. 최영숙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허둥지둥 청금자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최영숙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부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이 모임을 이끄는 회장 최영숙입니다.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최영숙은 청금자의 손을 잡으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청금자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최영숙이라는 존재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라도 되는 양 그녀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그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영숙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민망해진 최영숙이 다시 한번 청금자의 뒤를 쫓아가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기, 제가 여기 책임자라니까요. 제 인사를 좀. 하지만 청금자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잘 차려입은 회원들도 아니었습니다. 연회장 가장 구석,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쟁반을 든 채 벌벌 떨고 있는 박순심이었습니다. 청금자가 거침없이 박순심을 향해 걸어가자 회원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습니다. 최영숙은 눈치가 없어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최영숙이 청금자의 앞을 막아서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쪽은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긴 잡이라는 아줌마들이나 있는 곳이에요. 더러운 거 묻으십니다. 이쪽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최영숙이 감히 청금자의 팔을 잡아 끌려 하자 옆에 있던 경호 실장이 순식간에 최영숙의 팔을 낚아채 뒤로 밀쳐냈습니다. 물러서십시오. 경호 실장의 우렁찬 고함에 최영숙이 엄마야 하고 엉덩방아를 찌우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금자는 넘어진 최영숙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박순심의 바로 코앞까지 걸어가 멈춰 섰습니다. 박순심은 너무 놀라 쟁반을 놓칠 뻔했습니다. 박순심이 뒷걸음질 치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는 어쩐 일로? 연회장에 있는 수백 개의 눈동자가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청금자가 천천히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강렬했던 눈빛이 박순심을 마주하자 봄눈 녹듯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청금자가 박순심이 들고 있던 더러운 쟁반을 빼앗아 옆 테이블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퉁퉁 부은 박순심의 두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청금자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연회장에 있는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부인, 제가 너무 늦게 모시러 왔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폭탄처럼 연회장에 떨어졌습니다. 사부인? 저 식당 아줌마가 회장님 사돈이라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영숙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최영숙이 덜덜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돈? 저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박순심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을 빼려 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봅니다. 제 꼴이 이래서. 청금자가 박순심의 손을 더 꽉 쥐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과 서슬퍼런 분노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청금자가 박순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부끄러운 건 저들이지 사부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사부인이 누구신지 이 건방진 인간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러 왔습니다. 청금자는 박순심이 두르고 있던 낡고 더러운 앞치마의 매듭을 직접 풀었습니다. 앞치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청금자는 그 더러운 천 조각을 구둣발로 지그시 밟으며 쓰러져 있는 최영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박순심을 바라보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차가운 악기의 얼굴을 한 청금자가 최영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청금자가 낮지만 섬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감히 내 사돈에게 앞치마를 둘러? 내년이 목숨이 2개라도 되나 보지? 청금자 회장의 서슬퍼런 일갈이 연회장에 떨어지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영숙의 얼굴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목숨이 2개냐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실질적인 경고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최영숙이 덜덜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 회장님, 농담도 잘하십니다. 사돈이라니요? 저 여자는 우리 등산의 총무인데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일자리 하나 준 건데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최영숙은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박순심을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자 청금자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최영숙을 내려다보며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즉시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했습니다. 모셔와. 그러자 연회장 입구 쪽에서 또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청금자의 며느리이자 박순심의 금쪽 같은 딸 김민지였습니다. 김민지의 뒤로는 검은 옷을 입은 스타일리스트들이 커다란 옷 가방과 메이크업 박스를 들고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김민지가 박순심을 발견하고는 비명처럼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박순심은 딸의 목소리에 쏘스라치게 놀라며 본능적으로 자신의 초라한 등산 조끼와 더러워진 바지를 손으로 가리려 애썼습니다. 귀한 사돈어른 앞에서
그리고 꽃같이 예쁜 딸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인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박순심이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지 마라. 민지야, 보지 마. 엄마 꼴이 흉하다. 김민지가 와락 박순심을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왜 흉해? 누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늦었어. 딸의 품에 안긴 박순심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모녀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에 주변에서 구경하던 회원들도 숙연해져 입을 다물었습니다. 청금자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스타일리스트 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청금자가 부드럽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뭐하고 있나? 안사돈을 모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품 있고 아름다운 분으로 만들어드려. 시간은 20분 주지. 스타일리스트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는 박순심과 김민지를 정중하게 에스코트하여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BVIP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순심이 쭈뼛거리며 발을 떼지 못하자 청금자가 다가와 박순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청금자가 박순심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부인, 고개 드세요. 오늘은 사부인이 주인공입니다. 가서 제일 예쁜 옷 입고 나오세요. 여기 청소는 제가 해놓겠습니다. 박순심이 청금자의 든든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로 사라졌습니다. 박순심이 사라지자마자 청금자의 표정은 다시금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수행비서가 가져다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아직도 바닥에 멍하니 앉아있는 최영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청금자가 손가락으로 까딱하며 말했습니다. 거기 회장이라고 했나? 거기 앉아서 딱 기다려. 내 사돈이 나오실 때까지 단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그 가짜 명품 발에 못질을 해버릴 테니까. 최영숙은 청금자의 기에 눌려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눈동자만 굴릴 뿐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살벌한 심판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20분이라는 시간은 최영숙에게 20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침묵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BVIP 대기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김민지가 먼저 나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문 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나오세요.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람들의 입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낡은 조끼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던 촌스러운 아줌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은은한 펄이 들어간 감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머리를 올린 귀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목에는 청금자가 예물로 보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순심이었습니다. 항상 웅크리고 다니느라 굽어있던 어깨가 펴지자 그녀는 본래의 고상하고 단아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멍든 자국을 가리고 화사하게 메이크업을 하자 박순심은 누구보다 기품 있는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회원들이 웅성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이 박총무 맞아? 딴 사람인 줄 알았네. 옷이 날개라더니 원래 저렇게 고운 사람이었나? 박순심이 어색한 듯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지만 김민지가 팔짱을 끼며 엄마를 이끌었습니다. 박순심은 떨리는 걸음으로 연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청금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환한 미소로 박순심을 맞이했습니다. 청금자가 박순심의 손을 잡고 회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청금자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께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제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이자 MJ그룹의 가장 귀한 가족이신 박순심 여사님이십니다. 청금자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원들은 눈치를 보며 박수를 쳤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져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순심은 생전 처음 받아보는 환대와 스포트라이트에 얼굴을 붉혔지만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청금자는 박순심을 연단 중앙 가장 높은 상석인 헤드 테이블의 가운데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김민지가 그 양옆에 앉아 호위하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연단 위에는 우아한 3명의 여인이 앉아 있었고 연단 아래 바닥에는 쭈그리고 앉은 최영숙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 대비는 너무나도 극명해서 처참할 지경이었습니다. 최영숙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연단으로 다가갔습니다. 최영숙이 두 손을 비비며 아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몰라 뵙고 실수를 좀 했습니다. 이게 다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우리 박 총무님, 아니 박 여사님이 워낙 검소하셔서 제가 깜빡 속았네요. 호호. 최영숙의 뻔뻔한 변명에 김민지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민지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오해? 실수를 좀 해? 당신 우리 엄마 뺨 때린 게 실수야? 사람을 하녀 부리듯 부려먹고 모욕 준 게 오해냐고. 김민지의 서슬 퍼런 외침에 최영숙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댁이 따님인 모양인데. 그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때 청금자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김민지의 고함보다 더 무겁게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사정이 있다? 그래, 무슨 사정인지 드러나 보자. 내 사돈이 아니라 그냥 힘없고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뺨을 때려도 된다는 사정이라도 있나 보지. 청금자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에 최영숙은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 가방이 워낙 고가라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청금자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고가? 그깟 가죽 가방 하나가 사람보다 비싸다? 그래서 사람을 때렸다? 아주 훌륭한 철학을 가졌군. 그래, 그 대단한 가방 구경이나 좀 해보자. 청금자가 손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최영숙에게 다가가 그녀가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던 가방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최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내 거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가방을 단상 위로 가져와 청금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청금자는 가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파티는 끝났고 심판을 시작하지. 오늘 이 자리는 청솔의 창립 파티가 아니라 MJ그룹의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는 자리가 될 테니까. 청금자의 신호에 따라 연회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조명이 다시 어두워지며 스크린 위로 빔 프로젝터의 불빛이 쏘아졌습니다. 최영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서늘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회원들도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청금자가 박순심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사부인,
이제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세요. 저 여자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박순심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그녀의 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불빛이 들어오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면으로 쏠렸습니다. 하얀 스크린 위로 어제 청계산 만남의 광장에서 있었던 일이 선명한 고화질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영숙은 악기 같은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남의 귀한 물건을 이렇게 다뤄? 칠칠맞게 늙어서는. 곧이어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스피커를 찢을 듯 터져 나왔습니다. 영상 속 최영숙의 손바닥이 힘없이 서 있는 박순심의 뺨을 후려갈기는 장면이 슬로 모션처럼 재생되었습니다. 박순심이 휘청거리며 뺨을 감싸주는 모습이 클로즈업되자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헉 하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영숙이 넘어진 박순심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라고 막말을 퍼붓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이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다시 조명이 켜지자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곧 거센 비난의 화살이 되어 최영숙에게 쏟아졌습니다. 한 회원이 입을 가리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거 진짜야? 회장님 저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어?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 뺨을 때려. 저건 범죄 아니야? 회원들의 싸늘한 시선이 최영숙에게 꽂혔습니다. 최영숙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최영숙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거 다 조작입니다. 악마의 편집이라고요. 전후 사정 다 자르고 저렇게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저 여자가 내 2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망가뜨려서 홧김에 그런 거라고요. 최영숙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방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자 청금자가 마이크를 잡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청금자가 여유롭게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 아, 그 대단하다는 2천만 원짜리 가방 말인가요? 그래요. 얼마나 대단한 물건이길래 사람 뺨을 때렸는지 우리 모두 확인이나 한번 해봅시다. 청금자가 손짓하자 무대 오른쪽에서 흰 장갑을 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명한 명품 감정평가사였습니다. 청금자가 남성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법원 감정위원이자 명품 감정 전문가이신 김 실장님입니다. 자, 김 실장님. 저 여자가 목숨처럼 아끼는 저 가방, 감정 좀 부탁드립니다. 보안요원이 단상 위에 올려두었던 최영숙의 가방을 김 실장에게 건넸습니다. 최영숙은 사색이 되어 달려나오려 했지만 보안요원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영숙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내 가방이야. 남의 물건을 왜 마음대로 감정해? 저거 진짜란 말이야. 김 실장은 최영숙의 고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확대경과 라이트를 꺼내 가방을 요리조리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죽의 질감, 박음질 상태, 로고의 위치, 금속 장식의 마감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전문가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숨죽여 김 실장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김 실장이 감정을 마친 듯 돋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와 덤덤한 목소리로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이 가방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감정 결과, 이 물건은 진품이 아닙니다.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최고급 가죽이 아니라 합성 피혁에 약품 냄새를 덮은 저급한 소재입니다. 박음질도 일정하지 않고 결정적으로 로고의 폰트가 진품과 미세하게 다릅니다. 김 실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이 결정타를 날리며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면 소위 말하는 S급 짝퉁도 아니고 중국 광저우 야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B급 가짜입니다. 시중 가격으로 쳐봐야 5만 원, 잘 쳐줘도 7만 원 정도 하겠군요. 5만 원?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였습니다. 2천만 원이라며 유세를 떨던 가방이 고작 5만 원짜리 싸구려 짝퉁이었다니. 회원들은 배신감과 황당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최영숙의 얼굴은 이제 붉다 못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최영숙이 덜덜 떨며 더듬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들이 짜고 치는 거지. 내 남편이 백화점 오플런에서 사온 거라고 했잖아. 청금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김 실장에게서 가짜 가방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혐오스러운 물건을 만지듯 손가락 끝으로 가방 끈을 집어들어 최영숙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청금자가 가방을 최영숙의 발 밑으로 툭 던지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들었지? 고작 5만 원.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인격의 값이 고작 5만 원이야. 이딴 쓰레기 때문에 내 사돈의 귀한 얼굴에 손을 대? 청금자의 호통이 천둥처럼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객석에 앉아있던 한 회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야, 최영숙, 너 그럼 나한테 500만 원에 팔았던 그 가방도 가짜야? 너 백화점 직원 할인받아서 싸게 구해준다며. 그러자 여기저기서 회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판 지갑도 가짜였어? 어쩐지 일주일 만에 지퍼가 고장 나더라니. 내 돈 내놔. 이 사기꾼아. 순식간에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최영숙을 향해 먹던 빵 조각과 냅킨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최영숙은 쏟아지는 비난에 머리를 감싸 쥐고 웅크렸습니다. 단상 위에 앉아있던 김민지가 참을 수 없다는 듯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민지의 눈에는 맺혀있던 눈물이 말라버리고 서늘한 분노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김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준 모욕감,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 돈으로 갚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대신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해줄 겁니다. 우리 MJ그룹 법무팀이 당신이 저지른 폭행, 협박,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죄를 물을 겁니다. 김민지의 선전포고에 최영숙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박순심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전에 순박하면서도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박순심이 천천히 단상 아래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최영숙은 박순심이 다가오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순심은 최영숙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바닥에 뒹구는 짝퉁 가방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최영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순심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최영숙 씨, 당신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죠. 급이 다르다고. 돈이 많으면 사람이 명품이 되는 줄 알았나요? 최영숙이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심이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가방은 가짜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내 마음과 사돈어른의 의리는 진짜입니다. 당신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았을지 몰라도 그 속은 저 짝퉁 가방보다 더 볼품없는 가짜예요. 다시는 내 가족과 내 친구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박순심의 마지막 말은 그 어떤 욕설보다 더 묵직하게 최영숙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지켜보던 회원들 사이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박순심의 용기에 보내는 찬사이자 최영숙을 향한 탄핵의 소리였습니다. 청금자가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치워. 내 잔치에 쓰레기가 너무 오래 방치됐군. 보안팀장의 신호에 건장한 보안요원 4명이 최영숙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최영숙의 양팔을 결박하고 질질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숙이 발버둥 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청솔회 회장이야. 너네 다 고소할 거야. 나 놓으란 말이야. 최영숙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원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꼴 좋다며 혀를 찼습니다. 연회장 문 밖으로 최영숙이 완전히 사라지자 청금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금자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불청객도 사라졌으니 진짜 파티를 즐겨야죠? 오늘 음식은 제가 쏘는 거니 마음껏 드십시오. 그리고 사기를 당하신 회원분들은 저희 법무팀 직원이 입구에 대기하고 있으니 피해 사실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 여자에게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청금자의 통 큰 선언에 회원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만세. MJ그룹 최고. 청금자는 흐뭇한 표정으로 박순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심도 이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김민지가 얼른 달려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김민지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박순심이 딸의 손을 잡고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엄마 괜찮다. 우리 딸이랑 사돈어른 덕분에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구나. 세 여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연회장은 다시 밝은 음악과 함께 활기를 되찾았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텔 정문 밖으로 쫓겨난 최영숙의 눈에는 아직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최영숙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이를 갈았습니다. 최영숙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호텔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는 못 당해. 청금자, 박순심. 내년들이 날 이렇게 개망신을 줘?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최영숙은 주머니에서 깨진 액정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카드이자 더 큰 파란을 몰고 올 폭탄의 스위치였습니다. MJ 호텔 정문 앞은 초겨울의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쫓겨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최영숙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짝퉁 명품 드레스는 흙투성이가 되었고 가짜 진주 목걸이는 끊어져 바닥에 알알이 흩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힐끔거렸지만 최영숙은 부끄러움보다 도끼가 더 앞섰습니다. 최영숙이 헝클어진 머리를 일부러 더 쥐어뜯으며 혼잣말을 씹어뱉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당해. 내가 누구야? 산전수전 다 겪은 최영숙이야. 재벌이라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 여론이 누구 편인지. 최영숙은 깨진 스마트폰 화면을 문질러 닫고는
연락처 목록에서 이슈 사냥꾼 김PD라는 이름을 찾아 눌렀습니다. 그는 구독자 50만 명을 보유한 소위 말하는 사이버 레카 유튜버였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자극적인 폭로로 조회수를 빨아먹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였죠.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껄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최 여사님? 웬일이슈? 최영숙이 목소리를 깔고 다급하게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김PD, 대박 건수 하나 줄게. 지금 당장 MJ 호텔 앞으로 와. 재벌 회장이 서민 아줌마를 집단 폭행하고 내쫓았어. 내가 지금 그 피해자야. 수화기 너머에서 흥분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요? 재벌 갑질? MJ그룹? 와, 그거 진짜면 조회수 100만 각인데? 증거 있어요? 최영숙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증거? 내 몸이 증거지. 지금 호텔 앞에서 라이브 방송 켤 거니까 김PD가 방송 받아서 중계해줘. 제목 자극적으로 뽑는 거 알지? 전화를 끄는 최영숙은 옷소매를 잡아당겨 일부러 찢고 아스팔트 바닥에 팔을 문질러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개인 방송 앱을 켰습니다. 방송 제목 긴급 재벌 회장에게 집단 폭행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알림을 받고 들어온 시청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숙은 카메라 렌즈를 향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열연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흑흑. 제가 오늘 MJ 호텔에 초대받아서 갔는데요. MJ그룹 청금자 회장이 자기 사동기 세워준답시고 힘없는 등산회장인 저를 보안 요원들을 시켜서 짐승처럼 끌고 나와서 패대기 쳤어요. 최영숙은 카메라를 돌려 찢어진 옷과 흙투성이가 된 몰골을 비췄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가방이 짝퉁이니 뭐니 누명을 씌우고 돈 없으면 사람도 아니랍니까? 재벌이면 다예요? 때마침 김PD가 자신의 채널에서 이 방송을 중계하기 시작하자 시청자 수는 순식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00명이었던 시청자가 1분 만에 1000명, 5분 만에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채팅창은 MJ그룹을 욕하는 글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갑질 또 시작이네. 청금자 회장 실망이다. 불매운동 가자. 아줌마 불쌍해서 어떻게 유유경찰에 신고하세요. 최영숙은 쏟아지는 후원금 알림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이거지. 사람들은 어차피 진실 따위 관심 없어. 약자 코스프레만 하면 다 내 편이라고. 최영숙은 더 과감하게 나갔습니다. 멍이 든 팔뚝사실은 아까 혼자 문지른을 클로즈업하며 오열했습니다. 전치 사주는 나올 것 같아요.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힘없는 서민이 죽어갑니다. 같은 시각 호텔 연회장.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MJ그룹 홍보팀장이 사색이 되어 태블릿 PC를 들고 청금자에게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홍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호텔 밖에서 최영숙 씨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심각합니다. 저희가 집단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벌써 5,000명을 넘었습니다. 홍보팀장이 내민 태블릿 화면 속에는 최영숙이 머리를 산발한 채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오는 험악한 욕설들을 보자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민지가 입을 틀어막으며 탄식했습니다. 어떡해. 어머니, 저 여자 미쳤나 봐요. 저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람들이 저걸 믿어요? 박순심도 안절부절 못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일을 어째. 나 때문에 회장님 회사 망하게 생겼네. 내가 나가서 아니라고 말할게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박순심이 뛰쳐나가려 하자 청금자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청금자의 표정에는 당황함은커녕 여유로운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청금자가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앉으세요. 흥분할 것 없습니다. 똥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순심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다 욕하잖아요. 저대로 두면 큰일 나요. 청금자가 태블릿 화면 속 최영숙을 노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쥐새끼가 궁지에 몰리니까 아주 발악을 하는군. 거짓말은 팩트로 잡는 법입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판을 더 크게 벌려주니 고맙기까지 하네. 청금자가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돌리며 짧게 명령했습니다. 이 전무, 준비한 선물 보따리 풀어. 비서실장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작전 개시. 법무팀, 사이버 수사대 투입해. 호텔 정문함. 최영숙은 이제 완전히 신이 나 있었습니다. 후원금은 벌써 수백만 원이 쌓였고 김 PD는 전화 연결을 통해 제가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싸우십시오. 라며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카메라를 향해 비장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재벌의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지금 경찰이 오고 있다는데 아마 저들이 매수한 경찰일 겁니다. 여러분이 제 증인이 되어주셔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경찰차 3대가 호텔 정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최영숙은 속으로 왔구나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을 연행하려 하면 공권력 남용 프레임까지 씌울 작정이었습니다. 경찰차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사복 형사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 뒤로 MJ그룹 법무팀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내렸습니다. 최영숙이 카메라를 경찰 쪽으로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보세요. 경찰이 왔어요. 저를 잡아가려고 왔나 봅니다. 여러분, 똑똑히 지켜봐 주세요. 형사들이 최영숙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최영숙은 일부러 바닥에 드러누우며 저항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경찰이 사람 잡네. 억울해서 못 살아. 하지만 다가온 형사의 표정은 최영숙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형사는 최영숙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는 대신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형사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영숙 씨 맞습니까? 최영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내가 피해자 최영숙이에요. 저 사람들이 날 때렸다고요. 당장 체포해요. 형사가 최영숙의 말을 무시하고 종이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숙 씨, 당신을 상습 사기, 업무상 횡령, 특수 협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영숙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체포? 내가? 아니, 피해자는 나라고. 저 사람들이 날 때렸다니까? 그 순간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의 채팅창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MJ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를 통해 최영숙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반박 영상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는 최영숙이 등산의 공금을 횡령해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내역, 짝퉁 가방을 진품이라고 속여 회원들에게 판매한 장부,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회원에게 밤길 조심해라며 협박하는 통화 녹취록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제 만남의 광장에서 박순심을 폭행하는 CCTV 원본 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김 PD가 당황한 목소리로 방송에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MJ그룹에서 증거 영상이 떴는데요. 이거 최영숙 씨가 거짓말한 것 같은데요. 채팅창은 순식간에 180도 뒤집혔습니다. 와, 아줌마 연기 대상감이네. 사기꾼이었어? 내 후원금 돌려내. 경찰이 체포하러 온 거였네. 키읔키읔키읔키읔. 청금자 회장님 참교육 나이스. 최영숙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할 겨를도 없이 손목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형사가 순식간에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입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최영숙은 발악했습니다. 이거 안 풀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청솔의 회장이야. 이거 다 조작이야. MJ그룹이 경찰 매수한 거야. 최영숙이 형사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난동을 부리자 옆에 있던 다른 형사가 그녀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까지 추가합니다. 얌전히 가시죠. 최영숙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꽥꽥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스마트폰은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고 카메라는 비스듬히 누운 채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최영숙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 안 대형 스크린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연회장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잡혀갔다. 속이 다 시원하네. 박순심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민지가 얼른 엄마를 부축하며 함께 울먹였습니다. 엄마 봤지?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어. 이제 저 여자 콩밥 먹을 일만 남았어. 청금자는 와인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스크린 속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지는 최영숙의 모습을 보며 싸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청금자가 나직이 움츠렸습니다. 감히 내 식구를 건드려?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감방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청금자가 박순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부인,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가서 따뜻한 차나 한잔 하시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순심이 청금자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돈의 맞잡은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바깥에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호텔 로비 안은 정의가 승리한 온기로 훈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요란하게 번쩍이며 호텔 정문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최영숙이 형사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지는 순간 쾅 하고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호텔 앞마당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최영숙의 화려했던 사기극이 막을 내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최영숙은 차창에 얼굴을 들이밀고 악을 써댔습니다. 문 열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불법 체포야. 변호사 불러. 오라고 해. 하지만 방탄유리로 된 경찰차 창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는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김 PD는 멍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방송 화면에는 방금 전까지 최영숙을 옹호하던 시청자들의 댓글 대신 배신감에 치를 떠는 악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와, 소름 돋는다. 아줌마 연기 대상감이네. 내 후원금 5만 원 돌려내라. 사기꾼한테 돈을 줬네. MJ그룹 일처리 속도 보소. 증거 영상 퀄리티 미쳤다. 저 아줌마 감방에서 콩밥 먹방이나 찍어야겠네. 키읔키읔키읔. 김 PD가 당황하며 카메라를 향해 더듬거렸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서요. 제가 취재를 좀 더 해보고 다시 방송 켜겠습니다. 방종합니다. 김 PD가 황급히 방송을 종료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뜨자 호텔 정문 앞에는 차가운 바람만이 쌩하고 불었습니다. 최영숙을 태운 경찰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연회장 안 초대형 스크린에는 MJ그룹 홍보실에서 배포한 최영숙 사건의 진실이라는 반박 영상이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그야말로 빼박 증거들의 향연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최영숙이 등산의 총무 몰래 작성했던 이중 장부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3월 5일 회비 200만 원 인출 강원랜드 도박 자금. 4월 12일 회원 김 씨에게 짝퉁 가방 판매 순수익 150만 원. 장부 내용이 공개되자 객석에 앉아있던 회원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가방과 지갑을 확인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회원이 벌떡 일어나 식탁보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야, 최영숙, 내 돈 내놔. 회비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 한다더니 그걸로 도박을 해? 걸로 도박을 해?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다른 회원도 머리를 감싸쥐며 울부짖었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판 이 시계도 가짜였어? 어쩐지 일주일 만에 초침이 멈추더라니. 백화점 정품이라며. 사기꾼년 내 돈 물어내. 연회장은 순식간에 피해자들의 성토 대회가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최영숙의 편에 서서 MJ그룹을 욕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철저하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어떤 회원은 배신감에 못 이겨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단상 위에 있던 청금자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청금자의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에 아수라장이던 연회장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청금자에게 쏠렸습니다. 청금자는 한 손에 와인 잔을 든 채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청금자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의 죄는 법이 심판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이 입은 피해는 법이 해결해 주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당장 피가 마르는 심정이실 겁니다.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맞아요, 회장님. 우리 같은 서민한테 몇백만 원은 큰 돈인데 저 여자 감방 가면 돈은 누구한테 받나요? 청금자가 빙긋 미소 지으며 비서실장에게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연회장 양쪽 문이 활짝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MJ그룹 법무팀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일사불란하게 들어와 테이블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금자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MJ그룹 법무팀이 여러분의 소송 대리인이 되어드릴 겁니다. 최영숙에게 사기당한 내역, 횡령당한 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단돈 10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전액 제가 부담합니다. 청금자의 파격적인 제안에 회원들은 잠시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재벌 회장이 자신들을 위해 무료 변론을 해준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청금자가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 재단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최영숙 같은 사기꾼 때문에 여러분의 등산에 대한 열정까지 식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님 만세, MJ그룹 만세. 아이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회원들은 청금자를 향해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청금자는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보내며 품위 있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박순심은 가슴이 벅차올라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이 풀린 것도 기뻤지만 사돈 어른이 보여준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박순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있는 김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돈만 많은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태평양 같으셔. 내가 저런 분이랑 사돈이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김민지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도 대단해. 오늘 그 못된 여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엄마는 우리 집 최고의 자랑이야. 그때 상황을 정리한 청금자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큰일을 치른 후의 홀가분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청금자가 박순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사부인, 이제 진짜 다 끝났습니다.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박순심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겁니다. 청금자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박순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치 않습니다. 사부인은 제 며느리의 어머니이자 제 유일한 친구입니다. 친구가 공경에 처했는데 돕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청금자가 잠시 말을 멈추고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오늘 좀 즐거웠습니다. 맨날 점잖은 척하고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쁜 놈 때려잡으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사부인 덕분에 제가 더 신났습니다. 세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연회장 한편에서는 법무팀 직원들이 회원들의 피해 진술서를 받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최영숙 씨에게 가방값으로 300만 원 입금하셨다고요? 여기 계좌 이체 내역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가압류 신청 바로 들어갑니다. 그 여자 숨겨둔 재산까지 다 찾아낼 겁니다. 회원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피해자는 구제받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청금자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직원들한테 맡겨두고 우리는 나갑시다. 호텔 음식 냄새가 너무 오래 배어 있었더니 머리가 아프네요. 박순심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가다니요? 식사는 안 하시고. 청금자가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사부인, 이런 가식적인 파티 음식 말고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제가 아까 올 때 보니까 호텔 뒤편 포장마차 우동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던데. 우리 사돈끼리 오붓하게 우동에 소주 한 잔 어떻습니까? 박순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재벌 회장 입에서 포장마차 우동 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머, 회장님도 그런 거 드세요? 김민지가 옆에서 거들며
깔깔거렸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겉으로는 도도해 보이셔도 입맛은 완전 토종이셔. 떡볶이, 순대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신다니까? 청금자가 민지의 등짝을 살짝 치며 웃었습니다. 얘는 시어머니 체면 좀 세워주지. 아무튼 사부인 가시죠. 오늘 술값은 제가 쏘는 게 아니라 사부인이 쏘시는 겁니다. 위자료 두둑하게 받으실 텐데 우동 한 그릇 정도는 사주실 수 있죠? 박순심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동이 아니라 랍스터라도 사드릴 수 있습니다. 가시죠, 회장님. 세 사람은 팔짱을 끼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보다 더 빛나는 것은 고난을 함께 이겨낸 세 여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호텔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더할 나위 없이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난 뒤 정확히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청계산의 능선마다 붉고 노란 단풍이 불타오르듯 절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등산로 입구는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순심이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조끼에 쭈그려 앉아 김밥을 정리하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박순심은 며느리 민지가 선물해준 세련된 방풍 재킷에 가볍고 튼튼한 등산화를 신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그녀의 옷차림이 아니라 어깨를 활짝 펴고 정면을 응시하는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순심이 등산로 입구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오름이 산악회 11월 정기 산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청소래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회원들이 뜻을 모아 새로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저만치서 회원들이 박순심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어머, 박 고문님 오셨어요? 고문님, 오늘 안색이 너무 좋으세요. 단풍보다 더 고우시네. 회원들은 이제 박순심을 총무가 아닌 고문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우했습니다. 박순심이 짐을 들어주려 하자 회원들이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한 회원이 박순심의 배낭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문님. 이런 건 저희가 들게요. 지난번에 회장님. 아니, 사돈어른 덕분에 저희가 돌려받은 돈이 얼만데요. 고문님은 그냥 뒷짐지고 경치 구경이나 하세요. 박순심이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짐은 내가 들어야지. 다들 무거운데 무슨 소리야. 얼른 올라가자고. 오늘 약속 장소에서 귀한 분이 기다리고 계셔. 박순심은 회원들과 정답게 담소를 나누며 산 중턱에 있는 쉼터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도록 짐을 저날랐지만 지금은 가을바람을 느끼며 여유롭게 산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30분쯤 올랐을까 약속 장소인 중간 쉼터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등산 모자를 눌러 쓴 여인이 홀로 앉아 무언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수행비서도 경호원도 없이 홀로 온 청금자 회장이었습니다. 청금자는 손에 든 믹스커피 봉지를 뜯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청금자가 봉지를 이유로 물어뜯으려다 포기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이거 이지컷이라며? 왜 이렇게 안 뜯어져? 내가 수조원짜리 계약서 도장은 잘 찍어도 이깟 커피 봉지 하나에 쩔쩔매다니. 그 모습을 본 박순심이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갔습니다. 박순심이 청금자의 손에서 커피 봉지를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이 있어야죠. 저 보세요.
박순심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톡하고 봉지를 뜯어 종이컵에 가루를 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온병에서 뜨거운 물을 붓고 나무 스틱으로 휘휘 저어 황금 비율의 커피를 완성했습니다. 박순심이 종이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드세요. 이게 산에서 마시면 호텔 커피보다 100배는 더 맛있는 겁니다. 청금자가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리며 커피 향을 맡았습니다. 달달하고 구수한 믹스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청금자가 한 모금 마시고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사부인 말이 맞네요. 설탕이랑 프림이 들어가서 그런가 아주 입에 착착 감깁니다. 비서실장한테 앞으로 회의 시간에 에스프레소 말고 이거 내오라고 해야겠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단풍으로 물든 산 아래 풍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원한 산바람이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청금자가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참, 그 최영숙이라는 여자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박순심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민지가 그러던데요. 구치소에 들어갔다고요.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겠죠? 청금자가 피식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죗값은 치르고 있는데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 그런지 아주 적응을 잘하고 있답니다. 그 여자가 짝퉁 감별하는 눈썰미 하나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재소자들이 넣어온 영치 물품이나 속옷 같은 게 짝퉁인지 아닌지 감별해주면서 방장 노릇을 하고 있다더군요. 박순심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거기서도 그 버릇을 못 고쳤나 보네요. 참 질긴 사람이에요. 청금자가 먼 산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배웠습니다. 사람의 품격이라는 게 걸치고 있는 옷이나 들고 있는 가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요. 최영숙은 온몸을 명품으로 감았어도 짝퉁 인생이었지만 사부인은 그 낡은 조끼를 입고도 누구보다 빛나는 진품이었습니다. 박순심은 청금자의 진심 어린 칭찬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회장님도 참,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인걸요. 청금자가 박순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제 며느리를 훌륭하게 키워주셨고 저 같은 늙은이한테 진짜 친구가 되어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돈 계산만 하느라 사람 마음을 얻는 법을 몰랐는데 사부인 덕분에 이번에 제대로 배웠습니다. 돈은 쓸 때 써야 마시고 사람은 마음으로 대해야 남는다는 거요. 두 사돈의 눈빛이 따뜻하게 얽혔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두 분만 가시면 어떡해요? 같이 가자니까. 김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무거운 도시락 가방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민지는 벤치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민지가 투정을 부리며 물을 마셨습니다. 힘들다. 저는 회사가 산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 엄마랑 어머니는 체력도 좋으셔. 박순심이 딸의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젊은 애가 벌써부터 엄살은. 얼른 이리 와서 김밥이나 먹어. 엄마가 새벽부터 쌌다. 세 여자는 벤치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진동하는 김밥과 따뜻한 유부초밥, 그리고 과일들이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청금자는 젓가락도 쓰지 않고 손으로 김밥 꽁다리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씹던 그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청금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역시 MJ 호텔 수석 셰프가 만든 초밥보다 사부인 김밥이 훨씬 고급스럽고 맛있습니다.
이 맛은 돈 주고도 못 사 먹는 맛이죠. 박순심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청금자의 입가에 묻은 밥풀을 떼어 주었습니다. 입맛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회장님 드신다고 시금치 대신 취나물 넣어서 향이 좋을 거예요. 세 사람은 산새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그들을 보며 참 보기 좋은 가족이네라고 한마디씩 거들고 지나갔습니다. 재벌 회장과 평범한 주부 그리고 그들의 딸.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세 사람은 이제 누구보다 끈끈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김민지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며 제안했습니다. 자,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단풍도 예쁜데 남는 건 사진뿐이잖아요. 청금자가 질색하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유, 됐다. 나 오늘 화장도 안 하고 선크림만 발라서 흉하다. 박순심이 청금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웃었습니다. 흉하긴요. 제 눈에는 지금이 제일 예쁘십니다. 자연스럽고 좋잖아요. 얼른 이리 오세요. 세 사람은 붉게 물든 단풍나무 아래 섰습니다. 김민지가 가운데 서서 팔을 길게 뻗어 카메라 구도를 잡았습니다. 자, 찍습니다. 김치하지 말고 명품 하세요. 하나, 둘, 셋. 명품?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 속에 세 사람의 환한 미소가 담겼습니다. 화면 속의 그들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금자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나왔네. 이거 인화해서 내 집무실 책상에 둬야겠다. 볼 때마다 힘이 나겠어. 박순심이 배낭을 메며 말했습니다. 이제 슬슬 내려갈까요? 해지면 추워집니다. 청금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순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갑시다, 사부인. 내려가서 저녁에는 제가 진짜 맛있는 막걸리집 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동 사주셨으니 오늘은 제가 모셔야죠. 박순심이 청금자의 손을 맞잡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좋죠. 등산하고 나면 파전의 막걸리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두 사도는 마치 친자매처럼 손을 꼭 잡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민지가 짐을 들고 쫓아가며 어머니들 같이 가요. 라고 외쳤습니다. 가을 햇살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돈으로 휘감은 가짜 명품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벗겨지지만 사람의 진심과 인격이라는 명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은 빛을 낸다는 것을 두 어머니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붉은 낙엽 하나가 춤을 추듯 떨어져 박순심과 청금자가 걸어가는 길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길은 이제 더 이상 험하고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줄 테니까요. MJ그룹 청금자 회장과 오름이 산악회 박순심 고문. 두 사람의 아름다운 동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거치장이나 가격표가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던 최영숙의 비참한 몰락과 청금자 회장의 우아하고 통쾌한 참교육이 정말 속 시원했는데요. 무엇보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 안으며 진정한 가족이 된 두 어머니의 우정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힘들 때 손 잡아줄 든든한 내 편, 진짜 명품 같은 인연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